자, 오늘 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서울의 보증금 9억 넘는 상가.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17일 날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환상보증금이 대폭 인상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95%까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다양한 혜택,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서울은 현재 6억 1천에서 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근데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환산보증금 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가 임대차들 나와 있는 걸 얼추 조사해서 현재까지는 원래는 90% 정도의 임차인들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이제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가액들을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으로 올리게 되면 임차인들의 95%까지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게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으면서 상한 제한을 받으면서 그렇죠.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거예요. 환산보증금 9억. 정말 보증금 9억 내고 상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개념이 9억이면 보증금 9억이 어디 있어? 집이. 그니까. 사실 보증금 9억은 크죠.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 원이면 이게 환산보증금 9억이에요. 8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8억이죠. 더하기 보증금 1억 하면 9억이잖아요. 이게 9억입니다. 근데 1억에 800이면 상가? 와, 엄청 대단한 상가죠. 예. 보통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중에서 비싼 데들이 보통 보면 보증금 5천 1억에 월세 350, 400 그 정도 엄청 비싼 상가인데 뭐 한 칸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칸이면 딱 환산보증금 되겠네. 규모 좀 있는 거. 근데 월세 8, 900 내면서 장사하려면 매출 진짜 잘 나와야 돼요. 예, 큰 규모의 장사라고 할 수 있죠. 뒤에 보면 뭐 명동 같은 뭐 이런 곳에 굉장히 큰 이런 거만 아니요. 명동은 훨씬 높고 명동은 뭐 비교도 안 돼. 거기는 훨씬 높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반 상권에서는 되게 큰 금액이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사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게 생존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또 모든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을 받죠. 그러나 100%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의 대상이 안 되는 굉장히 부유한 임차인 이 사람들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그리고 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야, 상가 가진 사람은 상가 이렇게 다 되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죠. 예, 이제 상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요?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자기 상가도 세 한 번 주면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도 못 쓰고 길게 임대 줘야 되는 등등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비판이라는 게 사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몰랐다가 이런 게 생겨서 피해를 보는 거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는 적용이 된다는 거 공표가 됐으니까 이제는 알고 투자하는 거죠. 알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 너무 크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더 크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장에서 따지고 보면 임대인, 임차인의 숫자를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가 임대를 나는 상가 임대 받아봐야 그 임대 보증금 상한 제한도 되게 많이 걸리고 수익률도 되게 애매하고 별로 안 좋아요라고 해서 상가 투자할 사람들이 다 안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그렇죠. 장사하려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상가를 사서 음. 상가를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가는 무조건 사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 모델로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또 뭐 앞으로는 뭐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음. 자, 갑자기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서 자 일단 그러니까 비판이 임대인이 이 어떤 너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저는 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그런 반대 의견도 있다. 예, 있을 수 저는 임대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임대인들 입장에서 상가를 처음 분양받자마자 임대료를 잘 받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공실도 오랜 기간 겪고 상권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겨우 상권이 안정화되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받을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한율이 제한이 좀 받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반면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영업을 했더니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 그래놓고 지가 그 영업 대신에 그거 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시중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상충을 해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미덕이라는 게 있었어. 적어도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게 냅뒀어. 이 사람이 영업이 잘 그때도 되면 나쁜 사람 있었겠지. 아니 지금도 지금처럼은 있어. 안 많아. 지금도 지금처럼 때법 있어. 지금처럼 안 많아. 지금도 나쁜. 지금도 똑같아. 임대차 보호법 있긴 있는데 네. 그 법에서 벗어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세입자 괴롭히고 하면서 나가게 하고 그런 거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 건물 부숴버릴 거야 나가. 그러면 사실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나 철거할 거니까 나가. 그럼 나 10년 못 채웠는데 5년 못 채웠는데 아니 나 부술 거니까 나가. 명도서 내보낸 다음에 안 부숴.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시 해.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임대료 뭐 5%잖아. 난 몰라. 2배 줘. 뭐 싫으면 나가든가 소송해. 그러면 이제 소송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 장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달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쫓겨나.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소송하려고 봤더니 수임료 뭐 500만 원에 성공보수 얼마 줘야 되고 뭐 이래버리면 그 돈 내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하다가 쫓겨나고 가네. 차라리 그럼 이참에 좋은 주인 여기 말고 다른 데 갈까.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고민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보호되고 하는 거죠. 자꾸. 그래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주인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전 좋은 주인 만나서 있어요. 이게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강해진 이유들이 몇몇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제 기억 속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대기업 횡포예요. 잠실 지하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의 범위를 일부러 넘겨놓고 계약갱신할 때 그래놓고 싹 다 철거시켜 버렸잖아. 권리금 못 받게 다 빼버렸잖아요. 네, 몰라요? 그런 일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 L사에서 용역 시켜가지고 네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시켜가지고 물론 법 위에 뛰는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수다다. 이게 원래 바뀐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지고 네. 말 너무 떠들었. 자,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항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잘못하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책자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2019년 2월달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헷갈려 했던 부분들의 Q&A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도 공부를 좀 해야 될 해야 것 되는 같습니다. 걸로 해야 네네. 되는 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몰라. 예. 너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야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